오늘은 며칠 전 발표된 소파이의 윈덤 캐피탈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소파이는 모기지 사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고 시장의 모기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여러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는 M&A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읽혀졌죠. 특히 최근 1월 말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모기지 대출에 상당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소파이는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모기지 사업을 성장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시장 확장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파이가 인수한 윈덤 캐피탈은 다른 모기지 대출업체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모기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리테일 렌더와 홀세일 렌더가 존재합니다. 리테일 렌더는 은행 안에 대출 모집인을 뽑아서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홀세일 렌더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브로커를 두고 브로커가 고객을 모셔와서 자금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은 시장 규모가 워낙 큰 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 채무자를 은행에 브로커리지 소개를 해주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모기지 회사가 브로커리지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도 엄청납니다. 1에서 4%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미국의 비싼 인건비뿐만 아니라 직접 영업을 해오는 서비스업이다 보니 엄청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비싼 금리를 쓰는 고객을 데리고 오면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더 챙길 수 있죠. 윈덤 캐피탈은 이런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사실 한국처럼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미국의 경우 금리에 대한 채무자의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 문화도 한국처럼 규격화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2, 3주는 기본으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중개시장이 가운데 끼어있다 보니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도 챙겨줘야 해서 금리도 한국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섭외를 통해 모셔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모기지 상담부터 시작해서 대출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게 윈덤 캐피탈의 사업 모델입니다. 미국의 이런 금리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 모기지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랜딩트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랜딩트리는 대출 플랫폼으로 대출을 하려는 고객이 여러 대출 사업자와 연계해서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대출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걸쳐 경쟁률과 조건을 쇼핑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 윈덤 캐피탈의 창립자 제프 더글라스는 랜딩트리 출신입니다. 과거 랜딩트리에서 일하면서 윈덤 캐피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업을 한 거죠. 윈덤 캐피탈은 다른 대출 기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했고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대출을 진행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랜딩트리의 상위 20대 대출기관 중 윈덤 캐피탈이 포함됩니다. 이런 면에서 디지털 은행을 표방하는 소파이와 결을 같이 하죠. 이번 인수를 통해 소파이는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기지 상품에 대한 제품군을 확장하고 단위 경쟁성을 향상했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모기지 플랫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파이는 타사 파트너 및 프로세스에 덜 의존하게 될 겁니다. 소파의 홈페이지만 해도 싹 바뀌었습니다. 모기지 대출에 이제 올인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소파이가 모기지 대출이 증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소파의 대출 자산 중 60% 이상이 개인 신용대출입니다. 이 신용도와 평균 소득이 높은 채무자에게만 신용대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자산 성장은 분명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은 부실화됐을 때 은행에서 채권 횟수가 극히 제한된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대출입니다. 반면 모기지 대출은 길게는 30년 동안 장기간 지속되는 장기 우량 고객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이라는 담보도 제공받아 채권 보존이 확실한 우량자산입니다. 이 소파이 입장에서는 건전한 자산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본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담보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디지털은행은 표방하고 있는 소파이 입장에서는 대출 모집인을 엄청 풀어서 대출 영업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각 지역의 지역은행들이 홀세일 렌더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모기지 회사들 뿐만 아니라 실적 좋은 브로커들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잘 유지해왔죠. 이들 영업망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애 몇 번 안 되는 집을 구입하는 절차에서 부동산 중개인부터 시작해서 모기지 브로커, 렌더사로 이어지는 과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루틴한 주택 구입 절차에서 온라인으로 모기지 대출을 해준다는 건 그들에게 너무 생소하게 느껴진 거죠. 이것이 소파이가 모기지 대출을 늘리고 싶어도 쉽게 늘릴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시장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 중개인들의 소개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 디지털 영업에 집중했던 소파이에게 모기지 대출은 다른 영역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윈덤 캐피탈 인수로 소파이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온라인 영업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중개인이 직접 손님을 모셔오는 영업은 하지 않더라도 대출 비교 사이트를 통해 오랫동안 대출 장사를 해왔던 회사와 함께하게 된 거죠. 어차피 이 방향이 소파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고, 온라인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갈수록 완화된다면 분명 승산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소파이는 윈덤 캐피탈의 인재와 기술을 통합하여 주택 대출 부문의 강점과 효율성을 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너지도 충분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파의 마진은 윈덤 캐피탈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윈덤 캐피탈과 같은 모기지 회사는 대차 대조표의 대출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으로서 소파이는 대차 대조표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보관한 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윈덤 캐피탈이 갖지 못한 추가적인 이자 수입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소파이가 현금으로 윈덤 캐피탈을 인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2022년 초에 테크니시스를 인수할 때 주식으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식을 굉장히 희석시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현금으로 인수를 했죠. 분명 주식으로 인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파의 주가가 지금 크게 하락한 상황이고 CEO인 안토니 노토도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소파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 회사 내부자도 분명 소파의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CEO가 자신의 주식을 희석시키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파이는 22년 말에 14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금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자본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이가 M&A 활동에 현금을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현금 포지션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4분기 개인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84% 감소했습니다. 물론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주택시장이 냉각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렌트비도 가파르게 올라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수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의 소파이의 모기지 사업은 시장 경쟁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윈덤 캐피탈은 모기지 회사 대비 영세한 회사입니다. 이 인수로 모기지 산업의 생태계가 바뀐다거나 소파이의 모기지 산업이 전환의 계기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와 같이 브로커를 통해 집을 사고 대출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바뀌어 가겠죠. 오히려 이번 인수는 경쟁력이 없었던 소파이의 모기지 사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와 그리고 소파이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계산할 여지가 있는 거겠죠. 소파이의 가장 큰 단점인 모기지 대출이 보완된다면 소파이의 장기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